정명근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명근 시장님의 인사 말씀과 질의응답, 참석 언론인과의 수인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는 실국 소장님들과 화성시 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실장님들께서 배석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명근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시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요 좌석은 좀 이따 좀 배치를 좀 더 당기던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면 벌써 민선 8기 반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지적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 덕분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더 나은 시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낡은 관행과 답습을 버리고 더 새롭게 혁신적인 화성을 만들고자 저와 3천여 공직자들은 쉼없이 치열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화성시는 명실공히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5번째의 대도시 반열에 올랐습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드높아진 시의 위상만큼이나 시장으로서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는 지속 성장과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업 투자실과 투자 유치과 기업 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임기 내 20조 투자 유치를 목표로 전략 산업인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 기업 유치를 확대하는 등 지속 성장과 자족 도시 근간이 되는 미래 산업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에서 1조 원, 삼성 데이터센터 1조 5천억 원, 현대차 연구소, ASML, ASM 등 국내 대기업과 외국 반도체 회사 등으로부터 현재까지 약 8조 4,8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달인 6월에는 서울에서 화성시 최초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우수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 발전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권역별 특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동부권은 4차 산업 집약도시로 서남부권은 서해안 중심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문화 볼모지에서 문화 1번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화성시 독립운동기념관을 개관하였으며 보타닉 가든, 시립미술관, 트라이앤파크, 문화예술타운, 중앙도서관, 화성국제 테마파크, 유소호스텔 등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 부분에서는 전국 최초로 스포츠데이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27년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2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GTX-A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50년 역사상 최초로 완성된 직선 지하화는 도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GTX-A 개통으로 광역 교통 편의 개선은 물론이고 첨단 기업과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부 구간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보타닉 가든과 연계한 명품 랜드마크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상부 6개 연결도로가 올 8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되면 동서로 나뉜 도시가 하나로 이어지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민들께 약속한 사안들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통과 혁신으로 미래 화성의 기틀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반구 설치 꼭 이루겠습니다. 광활한 면적에 권역별 특색이 뚜렷한 만큼 지역 특색에 맞는 행정을 위해 일반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기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4개 일반구 설치를 행정안전부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다운 특례시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직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 거의 없고 늘어난 행정수에 대응하는 재정 특례 또한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존의 4개 특례시와 연대하여 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재정적 권한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입니다. 화성시를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초저출생 시대에 2023년 기준 화성시 출생아 수는 전국 1위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출산 지원 혜택과 대상자 확대에 그치지 않고 더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화성시가 대한민국 최초로 첨단을 넘어 AI 미래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안건 없이 언론인과 오롯이 대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하며 시민들의 어려운 점 해결해 주길 바라는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뒤로 물량 와서 뒤로 좀 앉으세요. 옆으로. 네, 잠시 자리 배치 이동이 있겠습니다. 자료가 하도 많아서 뭐가 여쭤보실지 몰라서. 네? 네. 대화하듯이 하기 위해서는 좀 가까이 이렇게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국장님들 공부 많이 했죠? 내가 알아도 대답하시라고 할 겁니다. 네? 제가 알아도?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정명근 시장님과 언론인과의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고 지명을 받으면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죠? 이거를 그러면은 NSP 조 기자님 먼저 이거 해주시죠. 사회자가 이렇게 지정하면은 예예 네네. 예예. 네, NSP 통신의 조현철 기자입니다. 시장님 그동안 잘 해오셨고 벌써 2년이 되셨는데 다른 시장님과 다르게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업무 적응이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2년 동안 해온 그 소회랑 그다음 앞으로 이제 남은 2년 또 예전에 항상 말씀드렸던 그 20조 투자도 얘기하지만 그 2년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간단히 소회가 아니라 이제 그냥 2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느낀 걸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물론 화성이 다양성을 다시 한번 확인한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잘 아시죠? 화성이 어느 정도 큰지에 대해서는 서울의 1.4배, 인접인 수원시의 7배, 면적만 넓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 자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최첨단 신도시가 있고 도농 복합지역이 있고 또 농촌지역, 어촌지역, 산업단지. 1차 산업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경지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바다가 있어요. 또 가축수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아요. 1차 산업. 2차 산업 전국에서 28,590개 기업체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3차 산업 사업체 수가 11만 7천 개.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영업자이신 거죠. 11만 7천 개로 사업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1, 2, 3차 산업
경기도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가 이런 화성시예요. 그리고 외국인 비율도 7.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적도 다양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만 해도 2만 5천 명 정도 돼요. 우리 화성시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화성시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 단체별, 뭐 이런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화성시 현안을 파악하고 또 해결하려고 바쁘게 지난 것이 인연이 아닌가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화성시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죠. 다 느끼고 계시죠.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인연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화성시가 전국의 많은 평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뭐 7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종합 경쟁력 1위, 지역 내 총생산, GDP 1위, 출생자 수 6,700명으로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수출액도 경기도에서 1위예요. 우리 화성시가. 또 특히 요새 체육 와서 2027년도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했잖아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초로 2년 연속 우리 화성시가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 화성시가 뭐 타 도시의 이런 그 부러움을 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많은 도시가 부러움을 하면서도 타도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되는 것 같아서 우리 화성시가 더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한 2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그중에서 가장 몇 가지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일단 행정체계 개편이 필요하죠. 우리가 구청 설립해야 되고, 또 내년 1월이면 특례시를 출범하잖아요. 특례시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게 질문하시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전국 체육대회가 2027년도예요. 제 임기가 26년도까지입니다. 그래서 남은 2년 동안에 그 체육 대회 준비도 차질 없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 등 체육 인프라 시설도 갖춰야 되고, 선수 또 뭐 손님, 응원단들 왔을 때 숙박 시설이든 편의 시설 같은 것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2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 여가 기반 시설 확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현재 600명 이상이 모여서 공연 볼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이 100만 도시 중에서. 이런 도시 거의 없을 거예요. 다행히 지금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뭐 종합 문화예술 타운도 1,500석 규모 진행되고 있고, 미술관, 뭐 트라이앤 파크, 테마공원, 여울공원 등등등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AI 미래 도시를 우리가 선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미 AI 분야에서 많은 분야에서 행정에 접목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횡단보도 보행 안전 시스템, 또 디지털 도로 디지털 도로 도로 분석 시스템, 버스하고 택시에 이 설치해서 그 도로 상태를 바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는 도로 분석 시스템 등등등 많은 것들이, 또 민원 응대 같은 거는 전국 최초로 하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앞으로 AI 도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화성시가 상상이 현실되는 화성시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최초로 1000단을 넘어서 AI 시범 모델 도시로 이렇게 나가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4 우리가 자율주행 이 실증 도시로도 우리 화성시가 인증되었잖아요. 등등등등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화성시가 잘 되어야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화성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우리 화성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러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여튼 남은 임기 우리 3천여 공직자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줍니다. 경기일보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일보 김도균 기자라고 합니다. 내년 특례시 출범이 어떻게 보면 화성시의 좀 핵심 사안 중에 하나인데, 이 배경에는 이제 그 관내에 있는 2만 8천여 개의 기업이 있어서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핵심 공약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일환으로 그 20조 투자 유치를 공약하셨는데, 현재까지 성과와 이제 향후 좀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지방세 수입의 58%를 기업에서 납부하고 있어요. 현재 그 지방세 수입만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말씀. 고용자 기업에 고용된 인원이 26만 8천 명이에요. 2만 8,590개의 기업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충 늘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26만 8천 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방세 수입의 58%, 또 각 개인에는 뭐 재산세가 됐든 주민세가 됐든 이런 것까지 하면 70% 정도를 일단 담당한다고 봐요, 기업에서.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세수 확보 플러스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또 모이는 거고, 화성시에.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20조 투자 유치 목표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약은 아닌데 시장이 돼서 상황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조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아까도 대충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전담 부서까지 신설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해줄래? 어디 갔어요? 네네.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죠. 일단 기아 자동차 목적 PBV라고 하는 그 사업에 약 1조 정도를 기아 자동차가 투자하고 있고, 또 추가로다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데이터 센터가 1조 5천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하고 있고요. 또 늘 방송에 났지만은 그 ASML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 두 회사가 지금 동탄에서 지금 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연구소에서도 또 시작을 했고,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작년만 해도 983개의 기업이 화성에서 창업을 했거나 이전을 했어요. 1년에 1,000여 개 가까이 되는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가 됐든 산업단지가 됐든 개별단지가 됐든. 그리고 우리가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완공하고 준공되는 거가 52개예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아마 요건 몇 달 전 통계이기 때문에 더 늘었을 수 있어요. 판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53개예요. 우리가 다 완공이 되면은 판교 수준의 지산업센터에서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R&D 센터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우리가 또 서비스 전략 산업이라고 있잖아요. 서비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뭐 국가에서 이 공모 사업이 있어요. 해양 관광 레저 단지 조성이라든가 등등등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런 걸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최초로, 화성시 최초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산업단지 3곳 플러스 이런 일반 전략 산업, 서비스 산업 등을 갖다 좀 설명을 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화성시에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7조 8조 7천억인가 좀 했는데, 임기까지 어떻게든지 20조 유치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우리 화성시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수 갖고는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이 3조 5천억 정도 되잖아요. 제가 보기엔 5조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도로 관리하고 신설하는데 1년에 1,000억밖에 쓸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1,000억 180개예요. 도로가 5억밖에 안 돼. 한 개 평균 나누면은. 그러기 때문에 세수 증대를 통해서 기반시설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세수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래서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서도 경쟁도 치열하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투자 실도했고 기업 투자 유치가 기업 지원가 등등등 하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기자분께서는 경향신문 김 기자님.
최근 이제 화성 동탄하고 수서까지 연결하는 GTX A 노선이 개통했습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철도망을 확충하느냐가 이제 좀 최대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저기 앞으로 화성시의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그거를 공부를 했어요. 어디 갔지? 여기 자료에? GTX A가 지난 3월 30일 날 개통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예상한 수치의 뭐 40여 %밖에 지금 탑승이 안 한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그것이 문제가 화성시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첫 번째로는 수서에서 삼성까지 빨리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동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 어디쯤 할까 목동쯤에 있는 분이 서울 강남을 가고 싶어요. 거기서 목동에서 저기 동탄역까지 오는데도 한 20-30분은 걸릴 거요. 목동에서. 거기서 GTX A 타고 수서에 가서 내려서 이게 수서에서 바로 삼성까지 연결되거나 이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가면은 괜찮은데 이게 수서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서 제가 가보니까 한참을 걸어가서 전철을 타고 또 가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목동 집 앞에서 물론 광역버스가 상당히 타기도 불편하고 오래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1시간을 그냥 거기 집 앞에서 타고 가지 힘들어도 이 GTX A를 못 타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GTX A가 빨리 수서에서 삼성까지 개통이 되고 전 구간이 이렇게 개통이 돼서 서울역이든 저 일산까지 쭉 올라가는 게 연결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동탄역의 접근성을 높여야 되잖아요. 동탄역을 최대한 빨리 동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도 7개 추가를 했고 하여튼 동탄역에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동서간 그 도로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도로 계획이 6개 있잖아요. 1, 2, 3, 4, 5, 6번 그 도로 개통 계획이 있는데 동서 개통 계획이 있는데 8월 달에 1번, 6번 맨 위하고 맨 밑이 이제 8월 달에 개통이 되면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2, 3, 4, 5번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동통까지 그래도 저 뺑 돌아가는 걸 직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좀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동탄에서 이 GTX를 타고 서울까지 가는 비용이 조금 비싸요. 버스보다 한 4,450원인가 그러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TX-A 활성화 시키는 거는. 그리고 우리가 철도망 구축은 현재 우리 화성시에서 8개 철도망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8개. 그 뭐 쭉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서해안이라든지 인도건설 뭐 해서 계획돼 갖고 추진되는 게 8개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 잡아놓은 거 지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잡혀 있는 게 4개 노선이 지금 잡혀 있어서 그것도 타당성 조사라든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상 중인 것이 4개가 더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4개 시장들하고 이 경기 남부권 이 도시철도 하는 거 있죠. 어디야? 운동장. 잠실 운동장에서 성남 거쳐서 용인 거쳐서 수원 거쳐서 우리 화성에 봉단까지 오는 거. 이게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호매실에서 봉담으로 연장하는 거 이게 좌표는 있어요. 4차 국가철도망의 계획에 좌표는 있는데 봉담까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봉담에서 향남 거쳐서 저 우정까지 가는 그것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항에서 남양을 거쳐서 이 동탄을 거쳐서 이천까지 이렇게 가는 그 노선도 계획하고 있고 하여튼 4개 계획이 추가되고 있어서 총 16개죠. 8개는 지금 계획 추진하고 4개는 사업이 타당성 조사든 추진되고 있고 4개는 구상되고 있고 철도 노선. 철도는 근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어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인 만큼 우리 국토부 또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또 우리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역버스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광역버스가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는 광역버스가 화성시에 41개 노선에 총 364대가 운행되고 있어요.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이게. 서울로 가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다가 광역버스 신규 노선 대강이하고 경기도에 6개 노선을 지금
요청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고 또 운행 횟수를 늘리려고 그래요. 안 된 버스가 늘어나지 않는 건 운행 횟수라도 늘려야 되죠. 그리고 광역 버스도 12대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고 등등등을 통해서 이 서울로 접근하는 분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이 광역버스 역시 서울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대강이가 또 결정을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는 하여튼 계속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뭐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이걸 많이 좀 부각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화성시가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 다른 시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화성시에서 출퇴근하는 비율이 63.8%예요. 수원은 49%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 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용인시가 52%, 성남이 53%, 우리가 63% 상당히 높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가 어제도 제가 경찰과 함께 서부 지역의 교통 정체 지역 점검을 했는데 점검한 도로가 전부 다가 국지도 아니면 국도인 거예요. 우리 시도가 아니라. 화성시의 교통 문제는 화성 시내 교통 문제는 우리 시도 물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만은 경기도와 국가에서 빨리 확장하거나 이 신설해줘야 되는 그러한 도로들이에요. 이러한 도로들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인접시에서 화성으로 밀려드니까 출퇴근 시간에 이사를 오시지. 하여튼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 시 나름대로 하여튼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이라든가 시내버스 또 등등등등 해서 교통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교통도 복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민 불편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안 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께서는 지금 경기뉴스미디어 정 기자님. 네. 경기뉴스미디어 정은아 기자입니다. 화성시는 문화 불모지에서 문화 1번지로 거듭나고 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뱃놀이 축제가 벌써 14일을 맞이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던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발걸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해부터 야간 승선 프로그램 운영도 하시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와 다른 점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너무 거창하셔서 이 답변이 좀 궁색할 수가 있어요. 우리 화성 뱃놀이 축제가 근본적으로 이제 동해 가보셨죠? 남해 가보셨죠? 거긴 가면 바다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바닷물, 퍼런 바다 아주 멋있죠. 우리 서해 오면은 어떨까요? 바다도 보고 또 갯벌도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 경치도 볼 수 있고 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그 오묘한 자연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2008년도죠. 2008년부터 뱃놀이 축제를 이 아름다운 바다 서해안을 수도권 뭐 전국에 있는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하기 위해서 뱃놀이 축제를 진행했던 거예요. 우리 화성 시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다행히 올해 이 뱃놀이 축제가 국가 대표 문화 관광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국가 제29회 바다의 날 행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바다의 날 행사는 11시, 우리 뱃놀이 축제는 2시에 이렇게 개최되기 때문에 올해 그 전국 광이 더 특별한 그런 뱃놀이 축제가 아닌가 생각되면서 올해도 그래요. 평년과 뭐 큰 변화는 없지만은 뱃놀이 축제 하면 뭘까요? 배를 타고 바다를 즐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요트나 보트 타고 서해 그 바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요트 보트 배우고 실습하고 또 가서 이 실습하기 바다에서 배우고 그리고 특별히 민간군 해양 안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그리고 특별히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에다가 협조를 받아서 관광객 인바운드 회사에 우리가 홍보를 했습니다. 외국 관광객 들어온 분, 그 시기에 오는 분들 모시고 와라. 라고 했고, 각국 대사관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세계 축제협회와 함께 협의를 해서 이 화성 뱃놀이 축제가 국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3일 동안에 21만 명 정도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어요. 올해는 그거보다 더 오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없는, 그리고 쓰레기 없는, 또 바가지 요금 없는 그 산무 축제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육상에서 말씀 안 드렸네. 육상에서 올해 EDM 축제라고, 저는 뭐 얘기만 대충 들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EDM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공연이 다채롭게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이 화성 뱃놀이 축제가 이 수도권의 경기도 뭐 저 밑에까지 충청도까지도 봤을 때 가장 크고 규모 있고 재미있는 해양 관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매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셔요. 홍보해 주시고요. 기자님께서는 네, 국민일보 관계자님.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강희청 기자입니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 경부 고속도로 지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어쨌든 동탄 신도시 그 뭐 생활 불편함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해소될 그 방안이 있을 거고요. 아까 그 보타닉 공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실제적으로 그 규모가 상부 공간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정도는 좀 활용도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그 활용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그 상부 구간이요? 경부고속도로. 그거는 원래 당초 보타닉 가든 계획에서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지도상을 이 동탄 지도를 놓고 보니까 바로 여울공원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 그 공원, 상부 공원이. 그래서 LH에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재작년도부죠. 이 상부 공원을 보타닉 가든과 연계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면적은 얼마 정도 되죠? 그 상부 거기만 7만 8천이면 한 2만 5천 평 정도 되는 공원이네요. 거기만 2만 5천 평인 거고, 그리고 여울공원, 또 오산천, 반석산, 자라매공원, 또 이쪽에 있는 산이 무슨 산이죠? 큰재봉까지 전체 하면 50만 평이 넘어요. 이 보타닉 가든 조성하는 것이. 그래서 당장 잠깐 그 언급을 해드리면, 보타닉 가든은 우리 LH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화성시가 1인당 공원 면적은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 화성시가 실질적으로 공원 면적은. 근데 실질적으로 다운 공원이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 중간에 공원 조성해 놓은 거. 그러다 보니까 최소화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에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뭐 요구에 맞는 공원이 안 되고 등등등등. 그렇다 보니까 명품 도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명품 도시라 하면은 그래도 뉴욕의 센트럴 파크라든가 그 제가 싱가포르도 가봤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보타닉 가든, 뭐 유럽도 그렇고, 그런 공원이 정말로 도심 속에 잘 갖춰져 있는 도시가 명품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임기 내에는 안 되겠지만 제가 장기 계획 프로젝트로다가 그런 명품 공원을 만들자 하는 계획으로다가 추진하고 있고, 지금 1단계로 전시 온실이 설계 중인데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이제 아마 준공을 할 거예요. 내년 말에. 그러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전시 온실이 될 거예요. 그게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병항에서 그 주변을 갖다 전부 다 테마 공원을 조성하는 거예요. 테마 공원으로. 연차적으로 이게 추진할 것이고, 우리꽃 식물원, 서쪽으로는 우리꽃 식물원도 그 부지를 리모델링하고 그 옆에 있는 산까지 좀 더 확대해서 서쪽도 같이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에코 숲 라인을 조성하는 겁니다. 도심 내에. 그래서 동탄역에서 출발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2만 5천 평의 그 동탄역 앞에 광장, 그 공원을 지나서 여울공원, 보타닉 가든,
통해서 트라이앤 파크로 가서 미술관이라든가 거기서 문화예술회관도 가고 또 보타닉 가든에서 오산천으로 가서 반석산을 통해서 쭉 연결되는 그런 에코 숨 라인을 도시에 조성을 해서 이게 화성 전체가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할 건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명품 도시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공원입니다. 근데 운영하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조성하고 운영할 때 전부 다 100% C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좀 시키라고 해요. 자원봉사자 분들이든 나무 하나도 본인이 이 후원금 뭐 10,000원이 됐든 100,000원이 됐든 후원금을 통해서 나무도 조성하고 나중에 관리할 때 그 퇴직한 분들이나 아니면 주말에 자원봉사 와서 뭐 조경사 하시는 분 조경으로다가 자원봉사 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이 없는 분들은 쓰레기라도 주면서 이렇게 이 자원봉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뉴스 파노라마 배 기자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뉴스 파노라마 백이백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화성시 출입 기자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장을 열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100만이 넘는 도시 중에 화성시만 유일하게 구청이 없습니다. 구청 설치하고 특례시 출범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죠. 우리 화성이 그 844제곱킬로미터로 이 숫자만 갖고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서울의 1.4배예요. 서울은 우리보다 1.4배가 적은 도시에 25개 구청이 있어요. 거긴 자치구지만 25개. 우리는 29개 읍면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넓은 도시가 바로 우리 화성이에요. 그러고 도시만 넓은 게 아니라 그 특색이 있잖아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특색에 맞는 행정을 하는 것이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해드리는 것이 행정인데 이 도시에 맞는 행정, 또 도농복합 맞는 농촌, 뭐 산업 이게 구분되어 있는 우리 화성시에 구청이 없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이 시청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시청까지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구청 설립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2020년인가 21년도쯤에 20년도쯤에 20년도쯤에 한번 주민들 간에 이게 그 의견 차이로 인해서 한번 추진되다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이 되고 나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화성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설립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4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4개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구청만 설립해달라면 되는데 이 나누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의 의견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통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만 빨리 된다면 우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4개 구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해서 하여튼 설립을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행정안전부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특례시가 내년 1월에 이제 특례시가 되잖아요. 올해 말에 우리가 1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지만 않으면은 내년 1월에 특례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인사말에서 들었다시피 특례시가 말뿐인 특례시인 거예요. 기껏해야 16개 사무 중에서 8개는 이제 직접 할 수 있고 8개는 도지사 거치지 않고 중앙부처랑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16개 사무락도 이양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례시 지금 100만 도시 수원이라든가 용인 고양 이런 데는 바다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바다 관련된 권한도 주고 뭐 했어. 거기에 대상은 우리 화성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우리가 되기 전에 이미 했는데도 그래도 16개 사무 중에서 쓸데없는 거 빼고 정말로 100만 이상 도시에 필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100만 도시에 필요한 광역교통,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광역교통이라든가 병원 등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업무를 달라 우리는. 그리고 특례시가 되면은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그 재산 기준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가 늘어나요. 거기에 따른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수반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례시 세 같은 재정 특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죽 답답하셨으면은 뭐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정말로 특례시다운 특례시라고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만 명 이상이 되는 도시가 특례시잖아요. 그럼 100만 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도 있고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역할을 달라, 권한도 아니에요. 그냥 역할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 이 줘야 되는 게 않나 생각되고 추가로 하나만 더 이건 뭐 비밀이에요. 우리 시정연구원 오셨죠, 원장님. 우리가 그래서 세수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세수. 우리가 지금 화성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잖아요. 기초가 아니고 만약에 화성시가 화성광역시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똑같은 세입 구조에서 우리 화성시 세수가 얼마나 늘어나겠느냐, 줄어드냐, 늘어나느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1조 350억 맞아요? 맞습니다. 예, 1조 350억이 늘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1조 6천억이에요. 지방세 수입이. 근데 1조가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조 6천에서 1조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광역시라고 했을 때, 광역시세로 도입했을 때. 그렇다면 반반이라도 해서 5천억이라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세수 항목을 신설해 주던가 교부세를 더 주던가 뭐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우리 혼자만은 안 되고 하여튼 기존에 있는 네 분의 그런 특례시 시민들과 함께 하고 다행히 우리는 특례시 추진위원회를 50분으로다가 전문가 지역 주민들 해서 발족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의견들 주시고 계세요.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줌에 정 기자님이 계속 쳐다보셔가지고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일어나 버리셨네요. 네, 여기.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쪽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자가 많으니까 네네. 두세 질문 더 하고 시장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네. 할 말씀 드렸는데 하실 말씀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더 자주 해야 되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나? 아니면 뭐 2주에 한 번씩 해야 되나? 하여튼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서면으로 또 이렇게 이게 주시면 저희가 쭉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부동산 뉴스 김교민 기자입니다. 잠깐만 질문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본격적인 화성 특례시 계속 말씀 나오는데요. 반년 남았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건 역시 화성시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뭐 며칠 전에 갑자기 통보하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오늘 언론인과의 대화를 3주 전에 공지하는 것도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좀 사례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화성시가 지금 지자체 적극 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고 또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5명도 선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직자 출신의 우리 시장님으로서 직원들 사기를 올리고 적극 행정을 장려하실 수 있는 나름의 보관이 있으신지와 또 혹시 지금 시행 중이거나 아니면 더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 일요일날 저녁엔 잠이 안 와요.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어서. 네? 그래서 제가 시장 되고 나서 월요일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직원들한테 공모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많은 아이디어를 얻은 결과 회의하지 말자.
월요일 날은 간부들 저 휴가네요. 휴가 하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건 뭐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저 아이디어를 좀 이 받아서 이 직원들 월요일 날 저 출근하는 직원들 또 추첨해서 지금 쿠폰 드리고 있나요? 커피 쿠폰. 이제 월요일 날 이게 이 기대를 갖고 출근하시게 하기 위해서 커피 한 잔이지만은 하여튼 등등등등의 많은 그런 조그마한 시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원래 조회라고 있잖아요.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원래 조회. 뭐 매달 1일 날 아침 9시에 하는 게 원래 조회인데 이걸 좀 바꿨어요. 그 일방적으로 하면은 특별한 거 없어요. 보니까 그냥 뭐 시장 당부말 뭐 전달할 사항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예 소통의 시간으로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좀 갖자 그래갖고 하고 싶은 직원들 할 말 있는 직원들 나와서 좀 자발적으로 그냥 하라.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도 좀 재미있게 오전 9시에 시작할 게 아니라 하고 나서 퇴근할 수 있게끔 4시나 5시에 그런 직원 소통의 시간으로 바꿔서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그러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참여를 하잖아요. 한 300명 정도가 와서 이렇게 이 참여를 하는데 지루하지 않고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적극 행정이라든가 공모라든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원하는 거를 조사해 보니까 뭐 해외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뭐 특별히 휴가도 하고 싶고 또 진급할 때 어드밴티지를 좀 받고 싶고 등등등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우리 공직 분위기 전체가 정말로 이제 옛날 같지 않고 점점점 좀 변화가 되면서 옛날에 사명감, 의무감 뭐 이런 걸로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닌 거에 맞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간부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직원들과 잘 소통하면서 뭐 우리가 행복해야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자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말씀하셨는데 트램은 우리 계획표 있잖아요. 지금 트램 추진 계획이 2027년도 6년도인가 착공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획은. 아니에요. 다음 달이 아니라 지금은 예? 뭐 때문에 연기가 돼요? 이제 변경이 돼서 지난번에 그 변경이 돼서 아마 주민 설명하고 뭐 하면서 아마 그게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소한 변경이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데 대강위에서 국토부에서 이거는 중대한 것 같은데 해서 뭐 행정적인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트램이 지금은 9,200억 갖고 우리가 시작을 했잖아요. 이동탄의 광역교통 부담금 부담한 9,20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계획을 다 완료하면은 한 3, 4천억 정도가 추가로 들을 것 같은 지금 예상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말로 뭐 우리 시의 재정 압박에 상당히 압박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운영 자체가 지금부터도 한 3, 400억 1년에 운영비 마이너스예요. 지금 했을 때. 이 추진했을 때. 그래서 아까 제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보타니 가든을 통해서 트램 이용할 수 있는 트램을 탈 수 있는 외부인들을 유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10시부터 5시까지 동탄에 지금 뭐 9시 이전은 6시 이후에는 그래도 주민들이 40만 명이 사니까 더 늘어날 거니까 상당히 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많고. 근데 10시부터 5시까지 어떻게 이 동탄을 갖다가 사람이 들끓게 하고 상가가 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물론 트램도 고민하면서 10시부터 5시까지 우리 뭘 볼거리를 줄 것인가? 유인책을 뭘 쓸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냐고 상당히
이 머리가 휘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반드시 이거를 안 물어보면 돌아가실 것 같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우리는 자주 보니까 그냥 길에서 여쭤보시고 저 뒤에 안경 쓰신 마지막으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살 예방 한라인도 운영하는데 이게 마지막 이거 하나는 제가 안녕하세요. 예. 돌아가실 때기보다도 지금까지 업적을 많이 나열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하는 2년 동안에 꼽을 수 있는 두 가지 하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꼭 이건 할 것이다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럼 두 가지 중에 그래 생각나는 거고 자살 예방 한라인은 제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간단하게 자살 그 숫자가 몇 등인지 4등에서 12등인가 경기도 전체에서 일단은 줄어들었고 비율도 자살률도 12등에서 24등인가 20 몇 등으로 경기도에서 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과는 아닌 것 같고 840여 분의 상담 전화를 받아서 그 중에서 한 270여 분인가는 생명을 구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예방 한라인 전화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정말로 홍보해 주세요. 그 한라인으로 전화만 하면 살아. 근데 전화를 안 하니까 자살을 실행하시고 뭐 하는 거예요. 통화가 된 분들은 자살 이행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일단 이게. 그리고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받아서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상담도 해드리고 뭐하고 뭐 직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직업이 하고 옛날에는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살을 많이 하셨는데 요새는 경제적인 원인으로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 자살 예방 한라인도 큰 성과 중에 하나인 것 같고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예, 그동안 특별히 한 게 없고 앞으로 그동안 우리 화성시가 양적 팽창을 하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잃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런 문화예술 기반 또 교통에 대한 기반 시설, 생활권에 대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100만 시민들의 진짜 삶의 개선,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조그만 행정이라도 그런 걸 더 찾아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하도 100만 도시 또 넓은 도시 또 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1, 2, 3차, 4차 산업 뭐 모든 것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바쁜 것이 현실이에요. 진짜로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우리 그러한 가운데에서 놓치는 업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럴 때마다 우리 기자분들께서 애정어린 지적 또 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화성시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00만 정말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도시가 우리 화성이잖아요. 옛날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럴 거라고 상상을 못 했었어요. 10년 전에 에야 2008, 9년으로 생각하는데 2025년도에 세계 뭐 25대 도시가 되겠다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상을 했던 것 같은데 상상이 현실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래 어떻게 하여튼 우리 100만 시민들과 함께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바꿔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 화성에 살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화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추가 질문은 별도로 전달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론인과의 대화를 모두 마치겠습니다.